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6월 9일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놓고 보면 좀 말이 많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도 각 기관에 따라 많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기관은 이번 6월 모평은 쉬웠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어떤 기관은 이번 6월 모평이 어려웠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장의 반응을 들여다보면 재학생과 재수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6월 모의고사 직전의 시험이 4월 모의고사였는데요. 그 전에 봤던 3월 모의고사와 4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시험이었어요. 근데 비교적 쉬운 4월 모의고사의 기억을 가지고 6월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 측면이 많았고 재수생의 반응은 작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은 시험을 봤지만 받아들이는 온도가 완전히 다른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로 따지면 작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다? 올해 6평 모의고사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평 모의고사 총평에서는 이번 시험은 이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저는 이번 시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지만 풀지 못할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문제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학생의 입장에서나 재수생의 입장에서나 의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재수생과 붙어봤다는 의미가 있고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설 모의고사는 봐왔지만 사실 사설 모의고사는 재학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시험인데 오랜만에 시험다운 시험을 보면서 정확한 본인의 실력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평은 7만 명의 재수생이 시험을 보면서 재학생, 재수생 가릴 것 없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능 출제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궁금했었습니다. 작년 수능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작년에 수능을 어떻게 냈나요? 선택 과목에서 화작을 어렵게 내고 엄매를 약간 쉽게 내면서 화작 선택자들의 멘탈을 자비 없이 박살을 냈었죠. 그리고 문학에서는 작품은 어렵지 않았지만 선택지에 함정을 숨겨놔서 학생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고 독서는 지문은 대체적으로 짧아서 크게 막 부담을 주거나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는 문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간단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답을 도출해야 하는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세세한 정보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번에서 5번까지 선지는 다 읽었는데, 답이 뭐지? 하면서 답이 잘 보이지 않도록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6월 모평 시험 문제들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간의 힘은 뺐지만 그 기조는 그대로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극상의 시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영역별 세부 난이도를 보면 화작은 상, 언매는 중상, 문학은 중상, 비문학은 상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 언매는 어렵기는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화작 같은 경우는 신유형 문제가 출제도 되었고 한 3문제 정도는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없으면서 그 선택지 간에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은 문제 선지라던가 보기 기준 잡기가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서 평소 난이도보다는 높은 중상으로 잡았고요. 비문학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이번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예상 등급컷과 오답률 상위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EBS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 컷을 보면요. 1등급 컷이 화작이 87, 언매가 83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상 등급 컷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점 정도? 그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난이도는 1등급 컷이 92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급 컷이 80점대가 나왔다는 것은 평균보다 어려운 시험이었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EBS에서 발표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탑 15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상위 15개 문제를 보더라도 독서 문제가 15개 중에 11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8위, 11위, 14위 이렇게 3개 문제가 랭크가 되었고요. 화작은 15위,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45번 문제는 화작 문제인데 화장 모의고사 시험에서 화작이 오답률 상위권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번 시험은 화작 마지막 문제가 오답률 상위 순위에 랭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EBS 연계 작품 및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이 작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모평에서도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현재 평가원이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는 이번 시험에서 EBS 연계율이 5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EBS 연계와 관련해서 문학과 독서를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학을 먼저 보면 총 7개 작품 중에서 3작품이 EBS 연계가 되었고 4작품이 비연계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EBS 연계 작품으로 출제된 작품은 현대시에서 신동엽의 향하, 고전시에서 조인의 자도사,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에서 소현성록, 이 작품들이 연계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지문 중에서 2지문이 EBS 연계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지문의 이중차분법 지문과 과학 지문의 혈액순환과 관련된 비타민 K 지문이 EBS 연계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도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수능 보기 전까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를 꼼꼼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영역별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문학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비문학은 역시 어려웠습니다. 비문학은 결국에는 이것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필수적인 행동. 의외로 되게 기초적인 싸움이거든요. 배경 지식도 아니었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다만 기본적인 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길을 잃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낚여가지고 이상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좀 혼란을 많이 겪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장 읽기, 문장 간 연결하며 읽기, 각 문단 내 정보의 구조를 파악하기, 비교, 대조, 과정, 나열, 개념 예시, 통시적 내용 제시가 된 것들을 찾으면서 문단 간 정보 구조 파악하기, 글 전체 구조 파악하기 같은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특이한 것은 어휘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휘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후에 공부 방향을 세운다면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도 공부도 빠짐없이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어휘장을 만들어서 어휘 공부도 틈틈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휘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휘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소설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소설 지문과 문제가 출제될 때 보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 그것에 대해 대응을 확인하면서 읽으면 대부분 읽히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이것이 소설 문제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소설 보기는 싹 다 우리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겼습니다. 기존의 소설 문제의 기본적인 틀, 공식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겠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6월 모평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설을 공부를 할 때는 보기를 통해 소설을 읽어나가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지만 그냥 생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분명히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시와 고전시는 뭐 특이한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평소 시험대로 나왔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기존의 문제 유형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 3문제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시간 관리가 좀 빡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화작에서는 시간 관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기존보다 두 번째 세트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복합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기존의 다른 문제들보다 쉬워서 조금은 다른 결의 문제들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요, 언어와 매체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문법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데, 공부한 내용으로 100% 해결할 수 없는 지문 또는 100% 해결할 수 없는 보기가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강조되는 그런 구성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낚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체는 낚시가 많았어요. 형식적인 요소로 먼저 집중해서 문제풀이를 시킨 다음에 내용에서 뒤트는 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좀 당황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마지막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죠.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어봐야 할 것 같은 구성인데 적절한 걸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전략 세우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언어든 매체든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매체 마지막 문제 세트에서 인방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이 인터넷 방송 관련된 지문은 매체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지문인데요. 매체 출제진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프리카 TV나 트위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같은 인터넷 방송을 많이 평상시에 봐왔던 젊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숙한 인방과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수능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매체 지문의 다양화를 꾀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학습 방향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문학 학습 방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번 비문학 시험은 굉장히 답의 근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고난도 독해 연습과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의 학습 방향입니다. 문학은 제일 먼저 개념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작년 수능부터 문학 시험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한 개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 판단에서 헷갈리도록 함정을 파놓는 방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학에 대한 개념 학습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개념 학습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선택지 판단에서 굉장히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념에 대한, 문학에 대한 모든 개념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것을 시, 소설, 영역별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공부를 하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별 강상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소설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공부를 영역별 강상법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EBS 학습이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수능에서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떨어지긴 했어도 문학만큼은 EBS 연계의 체감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문학만큼은 EBS 학습을 아주 분석적으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도 EBS 학습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도 문학만큼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개념학습과 영역별 감상법, EBS 학습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화작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는 공부량과 공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서 화법과 작문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범위나 공부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작은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 그러한 방향성이 잘 안 서 있어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화작은 굉장히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화작을 공부해서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합법과 작문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앞으로 화작을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만 합법과 작문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이후로 남는 시간 동안에 지문 유형별 독해법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발표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토의, 토론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협상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와 같은 지문 유형 학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문제 유형 풀이법, 작문의 문제 유형 5가지와 관련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인지를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 학습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언어는 완벽한 개념 학습이 중요하고 매체는 실전 적용 능력, 다양한 형태의 매체 지문을 접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매 같은 경우는 완벽한 개념 학습과 실전 적용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봤던 6월 모평, 총평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